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보시면 기본서 87페이지 제3절 납세무자 별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되는데요. 자, 본문을 보니까 제가요, 취득세 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가 포인트죠.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계속 밑줄입니다.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그럼 틀려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데 차, 기, 항, 선은 승계수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없고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거기 제목 1번 사실상 취득자 있잖아요.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공부상 취득자 X예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한 자지 공부상 취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상 취득자 X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제목에다가 옆에다가.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세 번째 줄.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여기 밑줄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의 일체가 되어 효용 가치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건축물의 딸린 시설물로서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원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기요, 제가 옛날에 그 강의했던 청량리역 광장 건너편에 있었던 어떤 학원은요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학원이 6층에 있었어요. 근데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 청량리역에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서 내려가지고 이제 계단을 막 뛰어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지상에서 학원까지 뛰고, 학원은 1층에서 숨을 몰아쉬고 6층까지 뛰어 올라가고 아침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여기 원장님이 이제 임차인인데 안 되겠다. 도저히 수강생들이 6층까지 걸어 올라다니려니까 힘들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가설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주체 구조가 일체가 돼 효용 가치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럴 때 원래 이런 것들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그럴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예규에서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냐면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것이지 가설한 자 X입니다. 여러분들 가설한 자가 아니에요.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로 바꾼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추징의 문제 때문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임차인이 이거 가설했어요.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딴 데로 갔어요. 그러면 갈 때 이거 가설한 엘리베이터를 띄워서 가요? 예? 자, 철거하는 비용하고 그거 갖다가 띄워가지고 어디다 붙여놔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만약에 취득세를 안 내? 그럼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장사하는데 딴 데로 갔어요. 이거 여기 붙어 있는데 그 가설한 자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그러면 추징에 곤란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누굴 납세무자로 하냐?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주체 구조부 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 가설한 자 X예요. 가설한 자 X 이렇게 여러분들 해놓으시면 돼요. 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 적이 있습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종류 변경 및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요. 선박 차량과 기장 및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아까 취득했다고 의지했죠? 이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종류 변경 및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밑줄 짝이야. 그래서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밭의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밑줄 짝이고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종류 땡땡 해놓고 종류 변경,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종류 변경,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보다 그 시점에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88페이지 보시니까 상속인이 되는 경우요. 상속이요.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해서요. 자, 유증이란 말이 나오는데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 유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증이 뭐냐?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5남매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 효자들한테 싹 다 줘라. 이게 유증입니다. 내가 죽으면 줘라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의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생기니까 이거 상속에 포함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유증은 그냥 상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과 같이. 그래서 유증 포함한 상속으로 인해서 두 번째 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여기부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이에요. 자,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품자래요. 만약에 상속인이 3명이 있어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있는데 대한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는 상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그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얘네들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근데 거기 상속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요. 상속인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주된 상속자 X요.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산업세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산세 할 때 또 나오는 건데 주된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인 가운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우리가 주된 상속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1이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상속 지분이 똑같아요. 근데 배우자는 거기다 5할을 가산해서 1.5예요. 그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다 그러면 누가 주된 상속자예요?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산업세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X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는데 강남에서 있죠. 어떤 주부 수강생이 60대 정도 돼 보이는데 60대 어떤 주부 수강생분이 오시더니 여성 수강생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아니 그러면은 그 상속 지분이 아들이나 딸이나 일로 똑같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내가 딸은 안 주고 아들만 다 내가 지금 재산 다 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딸도 나중에 저 아들하고 똑같이 그걸 가져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똑같진 않은데 유류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몫은 저 아들한테만 다 주고 딸은 하나도 안 줘도 유류분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몫은 그래도 딸이 가져갈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랬더니 아니 그런 법이 어디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 웬만하면 딸도 똑같이 달아주시죠. 딸도 요즘 딸이 더 좋은데 내가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냐고 딸은 그쪽에서 저 가져가는 거고 알아서 하는 거고 아들은 내가 아니면 누가 주냐고 그러면서 아들한테 내가 줘야지 누구한테 딸한테 왜 주냐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딸이 더 좋죠? 딸이 저희 가봐도 아들 다 소용없어요. 딸이 굉장히 좋은데 딸이 잘하잖아요. 딸들이 부모님한테도. 근데 제 친정 부모님한테 딸한테 줘야 돼 하고 똑같이 나눠주던 거 아니면 딸도 좀 줘야지 챙겨줘야지 아들한테만 다 주고요. 씩씩대시면서 가셨어요. 딸은 안 준다고 하면서 가셨는데 야 진짜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투철하신 분들 계시고 근데 요즘 세상에 어떤 간에 여러분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 취득한 자산은.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공유물의 연대납세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밑줄 짝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공동상속의 경우에 여기 보세요. 공동상속의 경우에 얘는 어떤 거냐면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요.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속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이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갑일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을 또 보겠습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주택조합과 매출이요.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자유. 법령은 줄긋지 말고 길으니까 재건축 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및 줄짝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조합원입니다. 여러분, 재건축될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준공될 때는 조합 명의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1104동 1101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았어요. 그럼 1101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 갑이 됩니다. 조합원. 자, 그 얘기입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이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인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니까 누가 납세의무자냐?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얘기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 같은 일반 분양부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요?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6번에 과점주주 주식 취득이요.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그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데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의의를 한번 볼게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사원 한 명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아까도 몇 줄고 썼죠?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주 중 과점주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본의 주식침을 취득하여 과점주가 된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가로안에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포함, 즉 신탁한 부동산을 포함해서 자산의 부동산 등을 얘가 이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의지해 봐가지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즉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신탁한 부동산을 포함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가로 2번 이 경우 각자 지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비추려 상호 연대 납세 의무는 의무를 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점주들 상호 간에는 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밑줄. 그리고 단 설립시는 법인 설립시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부터 이어지는 얘기가 과세되는 지분 비율이요. 요거 자세한 얘기가 시험에 29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근데 또 독립포함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어떻든 간에 다음 심화 과정에서 제가 배우긴 배웁니다. 심화 과정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89페이지 내용까지 넘어가고 90페이지로 갑니다. 심화 과정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1, 2월 과정에서 제일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이론들 일단 배우고 또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또 출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내용들 우리가 3, 4월 과정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배울 거고요. 아까 하다못해 취득세 대상 그 스토리에서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을 기억했는데 그럴 때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의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것들 추가해서 2편으로
나중에 제가 3, 4월 달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과세되는 지분 비율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배웁니다. 3, 4월 과정에서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종합문제를 대비해서 과점주의 주식취득은 제일 중요한 내용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7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예요. 7번, 8번, 9번이 같은 해에 신설이 됐는데 7번, 8번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9번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압축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10번 내용은 올해 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개정 내용 반영해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90페이지 7번부터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입니다. 먼저요. 본문 첫 번째 줄 밑줄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밑줄 짝이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고 그걸 바꿔요. 어떤 경우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먼저요. 동그라미 1번 키워드의 밑줄입니다. 공매 밑줄이요.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매도 포함입니다.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관계가 입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공매 경락대금을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 대관계 입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 밑줄이요. 자,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3번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기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 밑줄이야. 자, 부동산을 교환하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요. 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직계 비속이 28회 때 정답점 나온 게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유한한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엑스자님들 제가 항상 이거 유상취득으로 보냐 무상취득으로 보냐 이게 포인트라고 했는데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니잖아요. 뭐예요? 대가 입증이 되니까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기억번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밑줄은 여기요. 취득자 소득이 증명이요.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 아들의 소득이 입증된다.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소유재산을 또 밑줄입니다.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 밑줄이요.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는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D급번이요.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여기 밑줄이요.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밑줄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부동산을 샀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는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럴 때는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달달 저처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눈에 이해하면서 이렇게 두셔가지고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은 뭔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건데. 그 다음에 8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요거는 부담부 증여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있죠.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를 설명하면서 여기 와서 같이 설명드려야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도세 할 때 와서 이번 수는 양도세에서 부담부 증여 할 때 또 와서 설명드릴게요. 9번 봅니다.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의제.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랬죠? 같은 동네, 그러니까 7번, 8번과 함께 같은 해에 신설이 되는데 얘만 안 나왔어요. 자, 압축하기가 곤란해서 안 낸 건지 여태까지 그랬는데 9번이 어떤 건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어요.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자, 공평하게 협의해서 분할로 각자 이제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상속재산을. 그래서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요때 분할로 인한 취득은 갑을병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거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정되고, 갑을병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각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이 마음 착한 큰형님이요, 큰형 갑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부모님은 땅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진짜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랬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 매몰돼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까맣게 있고 막 생활하잖아요. 그러다가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게 빈자리가 느껴지고, 또 살아생전에 좀 더 잘 못해주고 좀 더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좀 더 여행도 시켜드리고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자책감도 들고, 그래서 울적해서 소주 한 잔 마시다가 동생들 생각이 납니다. 야, 우리는 먹고 살만한데 막내랑 똑같이 우리가 나눴잖아. 부모님 남겨놓으신 상속재산을. 오히려 이게 불공평하다. 막내한테 우리가 조금씩 더 주자 그래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됩니다. 분할된 상속재산이 재분할이 돼요. 그래서 종전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이 초과 취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분할로 취득하는 부분은 요거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그래서 세율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9번, 자,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한 것으로 의제 보는 경우요, 맨 아래를 봅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 91페이지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까지 다 됐어요. 그랬다가 그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자, 그래서 밑줄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자, 계속 밑줄입니다.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부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꾸면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꾸겠죠?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초과 취득한 부분은. 다만 근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겠습니까? 그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고, 세 가지가 있지만 그러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1번만 밑줄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안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밑줄이요. 여러분,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미리 말씀드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을 얘기합니다.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상속에 따른 재분할에 따른 취득과 등기까지 모두 마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왜 마음 착한 큰형님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일주기가 되는 때,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들었냐면, 그때 재분할이 있을 때 재분할에 의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 거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쳤다. 그럴 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상속으로 취득한 걸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 협의에서 분할로 인한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데, 분할된 재산이 재분할로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걸 본다는 거, 요거 포인트입니다. 자, 예외가 이렇게 있다는 거. 동그라미 1번까지는 알아두시고 2번, 3번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10번은 올해 개정이 있어요. 이게 개정이 있는데, 요거 개정된 내용은 요건 이제 그 텍스트를 보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 취득 의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밑줄입니다. 신탁법 시행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이런 걸 공부했어요. 뭘 공부했냐면,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이쪽 와서 보시면,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있잖아요. 아까 배운 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었잖아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과세되지 않고, 신탁계약 종으로 인한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형식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는 이런 거예요.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습니다. 위탁자 갑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이 새로운 위탁자는 자,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셔야 돼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 취득.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입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긴 있어요.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줄 끝에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어떠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어야 되고, 자, 원칙적으로 했던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심화해서 나머지 기타 납세무자, 시설대의 수입자가 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살짝 보겠습니다. 기출 체크 있잖아요. 기출 체크 첫 번째 거는 다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또 독립화음조로 이렇게 29회 때 나왔는데 재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2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 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실질관선 축상 당연한 결론이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 제외하고,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예. 3번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대가관계가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다른 부동산으로 대가 지급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냐가 포인트예요. 대가 입증되니까 유상 취득으로 보고. 4번 직계비속이 권리 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교환은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되죠? 거래 사실이 드러나니까. 자, 그래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해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매, 경매는 대가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아까 제4절 과세상은 아까 다 봤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비과세는 여러분요. 98페이지 비과세는 취득세를 과세표준 세율을 다 배우고 요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내용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01페이지 제6절 취득의 시기입니다. 자, 취득시기 어느 때를 취득시 볼 것이냐 고개를 드시고요. 또 목운동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목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길게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취득 시기. 자, 어느 때 이제 아까 취득 시기가 히스토리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28회부터 이렇게 양도세 취득 시기하고 퐁당 했잖아요. 그래서 30일에 올해 독립화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합 문제 대비하고 또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웁니다. 취득 시기.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얘기 해드렸나? 토끼와 거북이 얘기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들? 예?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어떤 수험생분이 토끼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전래 동화를 진짜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누가 빠르냐를 다른 생각하다가 누가 빠르냐고 착각한 것 같죠? 어쨌든 간에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자만하다가 쿨쿨 자다가 그냥 추월당했죠. 네, 그래서 졌어요. 그날 요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고 그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 있잖아요. 토끼가 있잖아요. 거북이한테 어이없이 졌잖아요. 아,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경기 끝나고서 막 씩씩대면서 오고 있는데 그 길에서 달팽이를 만났어요. 달팽이가 있죠. 야야 토끼 너 소문 우리 동네에 쫙 났어. 너 거북이한테도 졌다면서 하하 하면서 놀려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달팽이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있잖아요. 이 토끼는 있잖아요. 열받잖아요, 너무. 그래가지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자만했다, 졌다, 자만하다가 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있잖아요. 달리기 운동합니다. 체력단을 열심히 합니다. 수험생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자만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예? 자만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아유, 내가 진짜 이거 중계에서 우습게 봤다가 이거 떨어져가지고, 아유, 진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절치부심, 1월부터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토끼, 원래 빠른 데다가 1년 동안 달리기 연습을 맨날 했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1년이 되는 날 있죠? 경기 끝나고 1년이 되는 날 다시 거북이 찾아가지고, 야! 한번 다시 붙자. 그래가지고 경주가 시작됩니다. 준비 딱 하니까 있죠? 원래도 빠른 데가 1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휙 해가지고 금방 벌써 결승선에 왔어요. 결승선을 딱 넘으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있죠? 얘가 예능을 아는 토끼다 보니까 바로 그냥 딱 넘으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는 게. 그래서 거북이가 힘들게 따라왔을 때, 저만큼 왔을 때, 야, 거북아! 그러면서 탁 놀리면서 넘으려고요, 결승선을. 그래가지고, 넘을까 하다가 안 넘고, 그 앞에서 이제 거북이 올 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더 빨리 했으니까, 더 빨리 왔으니까 거북이가 와요? 안 오지, 이제나 저제나. 그래서 작년처럼 졸다가, 괜히 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졸면 안 돼, 그러면서 있었는데, 결국은 졸아버리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자만하다 졌으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들어야 되는데, 졸음이 밀려오니까, 졸려. 그래가지고 그냥 안 졸라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나 저제나 그냥 안 오니까 그냥 또 있잖아요. 깜빡 이렇게 하다가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추월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졌어요. 거북이한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토끼가.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술을 이빨 먹고 집에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있죠. 문소리가 들려요. 쾅쾅쾅쾅 문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다가 계속 문소리가 쾅쾅쾅 들리니까 그냥 문 열고 나갔어요. 눈 비비면서. 그랬더니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달팽이. 1년 전에 찾던 달팽이가 뭐라고 그래요? 문 딱 여니까 시방 네가 날 찾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저 달팽이 있잖아요. 요 한마디 하려고 1년 동안 귀여운 달팽이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취득시기를 보시면 취득세 취득시기를 보세요. 취득시기.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할 것이냐 보시면 취득시기는 왜 의미가 있냐면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잖아요. 그 사람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 그럼 어느 때가 취득한 때인지를 알아야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판정하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 시기가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60일 딱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고요. 어느 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시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취득시 의미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취득시 의미가 있는데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냐면요. 계약상 잔금지율이에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있죠.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원칙적인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흔히 신고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 그때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있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거래하고 나서
한 계약, 그러니까 거래하고 나서가 아니라 그 계약하고 나서 흔히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는 날 취득 시효합니다. 시험에서는 계약상 장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등기일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일로 한다. 아니에요. 어느 때 취득 시효하냐?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이 계약상 잔금지급이 상관없이 사실상 실제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에 요때를 취득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아무 때나 인정하면 사실상 잔금지급을 인정하면 우리가 신고된 계약서는 그때였는데 잔금지급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는 어제 잔금 치렀어요. 현금으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상 잔금지급은 취득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자, 객관적인 거래요. 제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요. 국가 등으로부터,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제 취득을 했다. 그러면 계약서상으로는 제가 국가로부터 또는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는데, 유상 취득하는데, 그때 계약서상으로는 잔금 지급이 2020년 3월 2일로 돼 있는데 실제는 3월 23일 날 치러졌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기다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잔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이요.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해요. 그러면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다 법원에 기록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예요. 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려는데. 근데 단 이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요.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화해조서, 인락조서, 포기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된 이런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수많은 민사적인 법적 분쟁이 한 해 동안 발생하는데 그 모든 법적 분쟁이 정식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절차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전취라고 그래가지고 조정전취주의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대부분 다 걸러집니다. 재판 중에도 판사가 불러 모아서요. 양당에서 원고 피고 불러 모아서 내가 보니까 지금 쟁점은 명예훼손은 이제 분명해 준 거고 액수의 그 손해배상 액수의 차이인데 지금 저 1억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1억은 좀 과한 것 같고 한 8천만 원 정도 요 정도에서 합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렇게 8천만 원 합의 보고 종결하자. 이렇게 화해 공고안을 내요. 양쪽에서 받아들이면요. 그대로 절차 종결됩니다. 인락이요. 자, 원고 피고가 있는데 그 피고 쪽을 불러가지고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대충 나온 증거 자료를 보니까 이제 명백하다. 그래서 괜히 언제 당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괜히 뭐하러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냐. 이 상대방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냥 그걸로 종결됩니다. 인락, 포기, 권리 제기했다가 안 될 거라는 식으로 당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넌지 흘려줘요. 그래서 권리 소송 제기했던 거 포기합니다. 또 자백간주요.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이 상대방의 주장을 이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또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세요, 여러분.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이런 것들. 그래서 절차 종결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대충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잔금지급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냥 조정한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시험에서 화해 조서상으로 잔금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얘네들은 화해 조서상으로는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언제요?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요. 자, 법인은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는데 그 법인장부로 만약에 입증이 된다 그러면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상 잔금지급일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해요. 그래서 법인장부로 입증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또는
어떤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또는 A법인과 B법인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이렇게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로 나오면 법인장부로 입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보세요.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라는 객관적인 취득이요. 머리 글자를 따서 국, 수, 공, 판, 법입니다.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외우시라고 강의하는데 저는 국수공판에 관한 법, 국수공판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요. 취득세는 원칙, 매매 같은 유상승계식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라는 객관적 취득 제 입에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외운다? 국수공판법. 이렇게 누가 국수공판장이라고 했어요? 그래 사투리 나오면 2학년인 거 뽀록 난다니까. 국수공판법이라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난 수업에 들었던 분들은 동탄 신도시에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어떤 학원에서 어떤 수강생이 학원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정보기사 봤더니 평균 60점이 넘어가지고 다른 수강생들이 틀림없이 2학년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수강생이 무슨 난 처음 공부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다른 수강생이 재수없자 그랬는데 그 수강생 수업 시간에 자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라는 객관적인 취득이요.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작! 국수공판법. 그런데 그 수강생만 넋 놓고 있다가 국수공판장 이래가지고 2학년이고 뽀록 나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외운다니까. 아니고 저는 국수공판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하면 자, 그 취득 시기는 그 등기 등록일입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항상 언제라고요? 그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 보세요. 질문 드립니다. 개인 간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개인 간 매매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OX요. 맞습니다. 자, 개인 간 매매니까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이라며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라며요.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일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지일이라며요. 그러니까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OX요. 아까는 어떻게 맞췄어 그러면? 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일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라며.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일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지일이라며. 중 빠른 날. 맞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새로 오신 우리 오늘 처음 왔죠? 처음 보죠? 그런데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요 항상. 자, 좋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짝은 아까 앉아있더니 어디 갔어요? 저로 갔구나. 그래서 어떤간에 하여튼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맨 앞에 앉으면 좋은데 하여튼 그 자리에 계속 앉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101페이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설명드렸고 본문을 읽어보시는 거고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고 신고납부 기한의 기산점이 된다는 얘기 읽어보시고요. 1번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 취득시라는데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 취득 시기는 자, 그 계약상 잔금지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몇 줄? 유상취득이요. 몇 줄이고 동그라미 2번 또 몇 줄입니다. 계약상 잔금지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몇 줄? 등기는 아닙니다. 원칙은 이런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3번은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은 뭐라고 제목을 달아놓냐면 계약 해제예요. 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계약 해제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밑줄입니다. 해당 청물권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시 끊습니다. 밑줄 긋는 때 대시 끊고 이렇게 대시 끊고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짝입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겠으면 돌려줍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진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느냐. 기억, 니은, 디귿, 리을번을 달달 외울 건 아니고 읽어봅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또 디귿번 행정, 안전무료행위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리을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요. 자, 기간은 다 60일이고요. 자, 어떤 간에 이런 화해조서 등에서 입증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등기 등록이 한 후 또는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일부터 60일 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기가 된 후 또는 등기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포인트는 뭐라고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포인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실상 잔금지율이 되는 경우요. 10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사실상 연부금액으로 하는 다음에 넘어갑니다. 경우에는 객관적 취득사실이 입증되므로 그 사실상 잔금지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율을 취득 싫어하는 경우요. 어떤 경우냐. 머리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9개 동그라미, 외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가로 비출입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감주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객관성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장부로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법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사실상 잔금지율을 취득 싫어하는 객관적인 취득, 국수, 공판, 법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율 취득 싫어합니다. 2번 예외 등기 등록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얘기한 계약상 잔금지율, 사실상 잔금지율 등등 하여튼 이런 날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언제다? 등기 등록일입니다. 우리 교재는 요 얘기는 지금 없는데 여기 보세요. 계약일로부터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 싫어하는데 근데 이 60일 되기 전에 30일이 되는 때 등기를 했다. 그럼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해요? 등기일입니다. 항상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에요. 이것도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 안 됐을 때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60일 되기 전 계약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때 등기가 있었다. 그럼 언제요? 등기일이에요. 항상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다? 등기일입니다.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연부취득의 용어 취득시를 보겠습니다. 연부취득이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연부취득. 자,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월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월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이 자, 뭐 가전제품을 산다 그러면 월부로 뭘 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요? 월부로 뭘 사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 다달이 갚아나가, 다달이. 근데 연부로 뭘 샀다. 연부취득이라는 것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매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건데 그러면 자, 연부취득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연부취득이라는 것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건데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연부거래하는데 자, 여기 혹시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거래 해보신 분? 예? 없습니까? 예. 어떤 성형소를 회사에서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연부거래요. 자, 대개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뭐 5년, 10년, 15년에 20년에 걸쳐서 연봉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속 터져 죽겠지. 누가 그렇게 거래해요? 그래서 대개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단기간 내에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연부 거래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총 연부금액 50억 원짜리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0년 3월 2일이었는데 실제로는 3월 2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 이때를 취득시로 해서 이때부터 60일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이때 취득세 계산은 총 연부금액 55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요해 지급되는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되면 그 사실상 요해 사실상 지급된 요 연부금액 있죠? 8억 원. 요것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서 요것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서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이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연도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시로 해서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납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 매회 다른 연도와는 다른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여러분?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취득세 목돈 나가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죠? 취득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보세요. 연부취득은 원칙적으로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연부취득의 경우에 원칙적인 취득 시기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매회 지급되는 뭐라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시로 하고 요 예외는요. 예외는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그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일을 취득시로 하고 자, 그 등기일이고요. 이렇게 여러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연부취득 양가로 1번 연분한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 위치입니다.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밑줄 쪼이고 사실상에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계약상 X 해놓으세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건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언제고? 등기일이고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그 다음에 2번 무상승계 취득을 보겠습니다. 취득시기 원칙이요. 증여 기부에 의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계약일. 여러분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요. 증여는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워요. 증여는 민법에서 배웁니다.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배워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가 아니라 민법에 배우는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계약이에요. 자, 야, 진짜 너는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너 또 사업 실패했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진짜 또 사업 실패가 또 빈둥대는 게 너는 맨날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돈이 남아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너 1,000만 원 줄까? 청약 의사표시합니다.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죠? 나 증여의 청약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거절했잖아요. 증여계약이 불성립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친구야 사업 실패했다고 얘기 들어서 와서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옛날에 내가 힘들 때 네가 나 도와줬는데 내가 너 이것밖에 못 도와서 미안해. 친구야 힘내.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아이 고마워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계약 성립한 거죠. 증여는 이렇게 계약입니다. 근데 증여는요 취득시기를 증여계약일을 취득시로 해요. 이렇게 빨리 계약일. 다른 것과 이렇게 증여는 그 계약한 날을 취득시로 하는데 왜 이렇게 증여는 빨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냐고요? 사람 마음은 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하룻밤만 자보세요. 전 재산은 좀 많은 것 같고 반만 기부하겠습니다. 하룻밤 더 자면 반에 반 이렇게 줄다가 자식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계약 다 무효야 이거면서 우리 부모님 지금 치매 걸려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는 빨리 확정짓기 위해서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계약일이에요.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원칙. 등기일이 아니에요. 원칙은 계약일이다. 그래서 102페이지 양가로 1번 증여 기부에 의한 무상 취득은 밑줄이 언제라고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103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은 상속 계실이고요.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즉 유증 계실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증은 유증 계실, 상속은 상속 계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있죠. 또 양가로 3번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녀 해가지고 양가로 3번에다가 돼지꼬리 땡녀해서 뭐라고 제목 따라 넣었냐면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요. 28회 시험 때 계약 해제입니다. 자, 아까 유상승계시득과 구조가 같아요. 한번 볼게요. 양가로 3번. 해당 수물건은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밑줄이고 대시권 씁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리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이고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겠으면 돌려주고. 근데 또 역시 어떤 소리에 의해서 입증되느냐?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아까 유상승계 취득과 그 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아까 유상승계 취득에서 계약 해제에서 입증되는 서류에는 4가지가 있었어요. 리을번이 있었는데 3번, 그러니까 4번까지 있었는데 4번, 리을번이 있었는데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리을번이 있었는데 여기 무상취득에서는 입증되는 서류가 3가지, 기억, 니은, 동그라미 1, 2, 3번만 있습니다. 이 번호를 왜 이렇게 달리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자, 그래서 3가지만 있습니다. 4번째 게 없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네 한번 보시고 포인트는 하여튼 이겁니다. 절 보세요. 시험에 나왔던 것도 그렇지만 등기 등록한 후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수물건에 대해서 등기 등록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되고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등기된 후라고 그랬잖아요. 등기가 된 후에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지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된 후 등기 등록한 경우라도 계약 해제가 있고 해진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아이고 등기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예외를 봅니다.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 그럼 당연히 등기일입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요. 야 친구야 도와줄 거야? 고마워 친구야. 이런 거는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은 지들이 멋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하냐? 등기를 취득 싫어합니다. 자, 우리가 증여계약 같은 것은 다 서면에 의해서 합니다. 여러분 증여계약 같은 거 친구들끼리 액수 적은 거나 내가 얼마 줄게 이런 거나 구두에 의해서 증여계약하지.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지. 그 액수가 큰 거 같은 것은 언제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러면서 말로 하면은 증여계약 말로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언제 그랬는데 다 이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무슨 뭐 증여 기부하는 그런 행사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전에 증여계약서 다 쓰고 부동산 같은 거 언제까지 등기전하고 이런 걸 다 증여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증여 금액에 대해서 판넬 들고서 사진 관계자 다 나와서 사진 찍잖아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증여는 이렇게 원래 서면에 의합니다. 그 계약한 날이에요. 근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든가 자 계약일 전에 등기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 두시고. 3번 원시 취득 등 봅니다. 건축물 자 양가로 1번 그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서 취득하는 경우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요.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서 취득하거나 도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밑줄입니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원칙인데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또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밑줄입니다. 그 허가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에요. 예외를 한번 보면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자, 이 사용승인서나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04페이지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요. 다른 이제 공법에 좀 기본적인 개념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것들은 취득식이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가십니다. 오늘. 자 그래서 근데 그 건축물 건축의 경우에서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 같은 허가받은 건축물은 원칙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거기 103페이지요. 참고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하느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에요. 사실상 사용일을
자, 취득시기로 합니다. 이것도 하나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허가받은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에? 자, 그런데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사실상 사용일이니까 중빠른 날인데, 무허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줘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것도 하나 추가해서 적어 놓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오늘 취득 시기가 하여튼 올해는 조금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어디로 가시냐면, 30페이지 시험에서 이제 취득 시기 문제가 나왔지만, 어디로 가시냐면, 107페이지 제7절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과세표준과 세율 있잖아요. 요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아까 세율은 아까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항상 중요합니다. 제7절 과세표준 요거 29회 시험 때도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하여튼 그래서 29회 기출문제 표시가 없는데 29회 시험도 나왔었고요. 제7절 과세표준 29회 시험도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표시가 없는데 107페이지 제7절 과세표준에 29회 시험도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과세표준과 세율. 눈빛이 보니까 수업이 좀 어느 정도 됐다 이런 눈빛을 보내면서 시간이 됐다 이런 눈빛을 보내시는데, 자, 어차피 공부는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나면 다음에 어떻든 간에 다음에 늦게 끝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어차피 늦게 끝나게 돼 있고. 뭐 그러면 뭐 설명절 지나고서 그러면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요, 자, 요 과세표준에 대한 거 요 앞부분을 좀 배우면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좀 배우고 가시면 좋은데, 자, 앞부분을 좀 배우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저기였지만 다음에를 위해서 과세표준 앞부분만 좀 배우고 갈게요.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우리 취득 시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을 좀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기하실 것 같으면 뭐 사진을 찍으시든 또 제 카페에 오시면 핵심 요약 정리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를 지우도록 합니다. 왜 사진 찍으시려고? 아니고? 그럼 여기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여튼 이번 설명절은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하여튼 보내셔야 돼요. 정겹고 행복한 시간으로. 나중에 추석 때부터 해보세요. 추석 때는 시험 앞두고 있어가지고, 시험 얼마 앞두고 있어가지고, 뭘 놀아도 노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돼요, 이제. 온통 마음은 이제 거기에 가 있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책은 갖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명절 때, 요번에 설 명절 때 열심히 하고서, 나는 추석 때 좀 빼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추석 때 어디 고향 또 가까운 데도 아니고 또 먼데 뭐 고향이나 이런 데 갔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책을 바리바리 싸질러 들고 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공부가 되냐고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마음만 막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서 명절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추석 때는 나중에는 그냥 하루만 이렇게 시간을 가족들과 친지들과 시간을 할애하시고, 조상의 음덕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하루만 할애하시고 나머지는 다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3.1절이든 광복절이든 시험에 합격해야지 3.1절이고 만세 부르고 그런 거니까 3.1절 광복절 이런 게 이제 없어요. 주요 합반해가지고 다 수업을 해요. 뭐 특별히 이제 뭐 2달 했는데 한순환에 공유세법이나 뭐 중개사법이나 이런 것도 과목들 9주가 나오는 거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9주가 나오면 8주만 수업하니까 한 주 휴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광복절이든 3.1절이든 무슨 제헌절이든 무슨 날이든 다 주요 합반으로 수업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딱 확실하게 쉬는 거니까, 아셨죠, 여러분? 이번에 그냥 재밌게 시간들을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기간이 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 여러분 과세표준을 좀만 더 우리 공부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한번 과세표준 공부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과표가. 그러면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해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과표 결정돼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구합니다. 근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과세표준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가격이고요. 취득하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취득 가격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고요. 재산세는
그리고 물론 이제 등록면에서는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재산가액이에요. 그 보유하는 재산가액이요. 자, 그랬을 때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을 결정해요. 근데 재산세, 재산가액은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주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이 결정해요. 그럴 때 일단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그럼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냐? 원칙적으로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신고하는 가액.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요. 1억 2천에 취득했다? 1억 2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가 표준액이 뭔지 오늘까지는 제가 용어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떤 거냐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식 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식 가격. 그래서 공식 가격 들어보셨죠? 네, 공식 가격은 여러분 보세요. 공식 가격은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보세요. 공식 가격이라는 것은 자, 기준 시가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시가는 들어보셨죠? 근데 시가 표준액은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하는데 기준 시가라는 것은 뭐냐면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보세요.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이요. 자,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에 대해서 시장공사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해서 재산세라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시장공사구청장은 우리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냐? 무엇을 근거로 계산해요? 시가표준액이에요. 자, 그럴 때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제가 기초과정에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세히 얘기해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토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필지들의 땅값을 매길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땅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 땅값을 산정 곳이에요.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입니다. 그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시장공사구청장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 곳이라는데 그게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가예요. 이게 토지 시가표준액이고 주택 같으면 전국적으로 역시 수많은 주택들이 있고 그 주택들 가운데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 곳이에요. 그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시장공사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 곳입니다. 그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가격이 산정곳이 돼요. 이게 주택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자,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어떻게 하는지 쭉 대상별로 나와 있지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시가표준액이 과표 결정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 계산하냐?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납세의무자가요 무신고예요. 신고 안 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산세 적용되고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하죠.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과표를 결정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지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것도 무신고의 경우로 봅니다.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요.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소위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어떤 부동산의 시가가 이 정도 가격대인데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은
소위 이제 이 시가의 한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것들은 많이 지금 시가 반영률이 높아져서 70%, 80%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전히 65%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상가나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 같은 것들은 공시 가격 반영률이 더 낮아요. 뭐 35%, 40%, 45%,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하여튼 어떤 간에 시가 순액이 시가를 반영해서 산정고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 평가보다 낮게 신고가 돼요. 그러면 뭐야, 과세무 입장에서는 시가 7, 80% 선에서 결정된 시가 평가보다 더 낮게 신고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무엇으로? 시가편액으로 얘기입니다. 신고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편액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사례로 보면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에요.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를 신고가액으로 을은 신고해야 됩니까? 어떤 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야 돼요? 얼마를 과세 표준해야 돼요? 원칙 취득세는 원칙 뭐로 한다고요? 신고하는 가액 아니지. 원칙은 신고하는 가액을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한 가액 1억 2천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원칙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 방법 배웠어요. 조치청원에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나 불성실하면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납세문자가 신고했어요. 근데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됩니다.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해요.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무엇으로? 시가편액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신고거나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편액 미달하면 시가편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항상이에요. 언제나 항상 특례가 있어요. 언제나 항상 이 시가편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격.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 이거는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들 뭐 그냥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하겠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합니다. 자,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여러분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그러면 뭘 돌리라고 써요 아까? 국수 공판법이잖아요. 객관적 취득. 자, 그럼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면 제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요. 시가편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공무원들이 다 어디다 적어놨겠죠?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안 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가편액이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이요. 수입신고 필증에서 입증이 되니까 그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 표준하고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자, 여러분 보세요. 시가편액 1억짜리 부동산인데 공매 경매 넘어갔어요. 자, 그 경락된 가격이 만약에 7천만 원이에요.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한다고요? 7천만 원. 이 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 다음에 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요. 자, 여기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단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죠?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래서 시험에서 보세요. 시험에서 시가편액 1억짜리 부동산인데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편액이 미달하더라도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는 사실상 가격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편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요. 자, 계약의 일방당사가 법인이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그 사실상 가격을 과세표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취득세, 사실상 잔금지위를 취득시한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배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건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신고에서 검증받은 취득 어떤 거냐? 저를 보세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였는데 이 동네에 대형 국책 사업이 유치된다고 소문나서 땅값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시가가 형성돼 있고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이 대형 국책 사업이 옆 동네에 뺏겼어요. 그래서 땅값이 다시 내려갑니다. 시가 표준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해서 관계당국에 신고서 제출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검증을 받습니다. 맞아. 대형 국책 사업 때문에 한참 땅값이 올랐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표준액 산정고시 되는데 무산돼서 땅값이 더 낮게 시가표준액보다 거래됐을 것이다. 검증받은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이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말 속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이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요. 이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에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까지 받는 이런 취득의 경우에는 자, 신고가액을 뭐로 하냐?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절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신고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합니다.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 머리글자를 떠서 어떻게 외운다? 국수. 절로 잘 보셔야 돼요. 국수공판법 부. 제가 왜 마지막에 국수공판법 부 이러냐면요. 아까 취득세에서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한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까지만이었어요.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검증받은 취득도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교재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봅니다. 자, 제7절 과세표준에서 원칙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도 밑줄입니다. 연부 금액인데요. 밑줄이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실상에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이 X입니다. 아까 계약서상으로 첫해 지급하기로는 연부 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 지급되면 8억 원을 과세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해서 어로한다 매출이요. 그래서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입니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고 세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또 매출입니다.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매출이요. 그래서 합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오라고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이 가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한다. 신고 없거나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이럴 때는 무엇으로 과표를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이 항상.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자, 108페이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요 이런 건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토지 건축물 이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은 진짜 이거야말로 참고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같은 시가표준액 그러면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 되는 가격이다. 이런 걸 확실하게 하시면 되고요. 110페이지 3번 특례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취득이요. 110페이지입니다. 가로 안에 보니까 증여 밑줄입니다. 증여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밑줄 그리고 법령은 줄 긋지 말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두 번째 줄 특수관계인가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은 요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합니다. 밑줄 가로. 하여튼 다음의 취득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준이 미달할 때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하느냐? 박스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교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밑줄 가로 안에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감정은 제외한다 그랬죠? 네.
법인장부에서 주주가 입증되는 경우 법의 동그라미. 111페이지 4번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에서 신고주의 취득 검증받은 취득 부의 동그라미 머리 글자. 그래서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외운다고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 추경이 사실상 추가로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수업을 마칠 건데 예를 보세요.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하는 경우에 이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보세요. 무상 취득이요. 여러분 제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여기 잘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지 제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공짜로 취득했으니까 빵원이잖아요. 그럼 빵원 곱하기 세라면 산출세 빵이잖아요. 그럼 무상 취득은 취득세 안 내느냐? 아니잖아요.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갔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됩니다. 자 무상 취득권은 사실상 제외돼요. 시험에서 국가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는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돼요. 그럼 무상 취득은 어떻게 과표 결정되냐면 법령이에요. 해석상인데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판례에서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은 시가순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원래 신고할 때. 근데 어떻든 간에 원칙 신고하는 가액 신고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순액이 미달하면 시가순액으로 이렇게 과표 결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결론이요. 그건 깊은 내용이고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취득했다고 사실상 취득을 과표한다면 틀려요. 또 하나가 여기 보세요. 나중에 배울 건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계산된 것을 관할 세무서에서 부인하는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은 역시 제외합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계산했는데 사실상 가격을 인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면 되지.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무상 취득과 함께 제외되는 것까지 알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111페이지 4번 취득가격 범위요.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할 때 그 사실상 취득가격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다음 순환에 자 배우도록 합니다.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순환에 알려드리고요. 113페이지 간주취득 등의 경우인데 간주취득은 뭐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하고 이런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간주취득 이거 뭐 다음 순환에 배워도 되고 제가 다음 주 순환에 하여튼 살짝 말씀드릴 거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세율 있잖아요. 중요한 세율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나오면 폭망입니다. 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질적으로는 세율부터 해가지고 간주취득 살짝 설명드리고 세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우리 배운 거 빨리 복습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잘 보시면 우리 오늘 취득세 배웠어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 아유 힘드셔가지고 어깨 한번 돌리시고 자 이렇게 복습하기 전에 복습을 제대로 한번 해야죠. 여러분들. 복습을 제대로 한번 해야지. 몸을 푸시고 좋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고 취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취득세는 인세, 물세예요.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합산과세, 개별과세, 개별과세입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죠?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사실주의 과세니까.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에서 빼놓고 다 사실주의 과세잖아요. 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취득세요. 예,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고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어요? 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에요. 위탁자에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죠.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 위탁자로 이전할 때 믿고 맡다 돌려받은 것뿐이죠. 자, 신수탁자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 돌려줘야 되니까.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 납세무자 배운 게 있어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예요.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같은 이런 것들, 아파트 상층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세 취득용을 보면 사실상 취득용과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취득용으로 나눠져요. 사실상 취득은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 네 가지를 머리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차, 기, 항, 선.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죠? 그럴 때 과점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몇 프로 전체에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하고. 자, 그 다음에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설립시는 처음부터 독과점 목적 수분산시키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혼자 북식, 장구식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립시는 납세무 없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과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영일만 도착했어. 어부가족 열심히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또 뭐 했어요? 양식업권 취득해서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도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용권 분야 리조트 사건사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기계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로 쌍밀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토지는 지적공무사 또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레저 시설 나왔다. 뭐? 레저 시설 나왔다. 뭐?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또 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들도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뭐 양식업권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고 등등.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공부상 취득자의 사실상 취득자예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을 보고 소유자 양수인을 납세무자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자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와 일체가 되어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구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주관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관 납세무자의 가설한 자예요. 가설한 자의 주체구조부 취득자예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건물주가.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아니에요? 주된 상속자입니다. 아니에요?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많아서 각자고. 공동 상속인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 차량 개정 선박 종류 변경은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요, 추정한다요? 본답니다. 하여튼 취득세에서는 나중에 강조될 건데 취득세는 무조건 본다고 양도세는 무조건 추정한다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인데 공매, 경매를 통해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등등의 경우는 대가 입증이 되니까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달달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됩니다. 마음 작은 큰형님, 형님들이 동생 더 줄 때 그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안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고 그때는 상속 취득한 걸 보고 그 다음에 또요 취득세, 취득 시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중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집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집일 수도 있는 객관적 취득, 제 입에서 나왔다.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 법의 경우입니다.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한 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연부취득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지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일이고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언제고?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실. 유증은 유증개실. 이런 날이 전에 등기를 먼저 언제고? 등기일이 빠르면 무조건 등기일이고 네? 이런 거. 건축물 허가받은 건축물은 원칙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려면 그날이니까 빠른 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우리 취득세 계약 해제를 배웠는데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이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근데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표는 다 왔어요. 이제 취득세 과세표는 납세의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편에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그럴 때는 무엇으로? 시가편액으로 시자청이 과표 결정하고 언제나 항상 시가편액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는 객관적인 취득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다? 국수, 공판법, 부 요것도까지. 근데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요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만 그런 거지 무상취득과 부당행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까지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고요. 하여튼 명절 즐겁고 정겹게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 자 명절 잘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